6개월, 1년 동안 긴 호흡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100% 수익을 내는 것이 주식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종수차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5G 다음 주도주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하고요. 반도체, OLED, 2차전지, 바이오 어떤 종목이 주도주가 될 것인지 각각의 좀 비교를 해보고 앞으로 전망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찍는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포트에 대한 영상을 찍으면서도 주도주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도주라 하면은 다른 종목이 하락하거나 지수가 하락할 때도 크게 하락하지 않고 지수가 반등할 때는 더 크게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주도주를 찾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되고, 어떤 종목이 앞으로 주도주가 될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국 주식을 지금 다 투자자들이 떠나고 이제 해외 주식에 눈을 돌리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미국 주식을 많이 하시는 분도 있고, 강남 큰 손들은 한국 주식 패싱을 하고 미국 주식이나 금괴를 산다고 하면서 이제 웬만한 사람들한테도 물어봐도 한국 주식은 지금은 할 때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한국 시장은 정말 희망이 없을까에 대해서 한번 미국 주식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당연히 이제 나스닥 차트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점과 저점을 높이면서 굉장히 차트상으로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인버스처럼 계속 하락과 하락을 연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서부터 2018년도 초부터 지금까지 수익률을 보자면은 당연히 미국 주식이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 주식을 하셨던 분들은 이런 한국 주식의 폭락을 경험하지 않았을 테고, 수익률도 당연히 좋아서 미국 주식의 승이라고 판정승을 낼 수 있는데, 물론 그렇다고 미국 주식만 해야 되냐, 한국 주식은 버려야 되냐,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그거에 대한 이유를 이제 설명을 차근차근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코스피, 코스닥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어떤 주도 섹터들이 있었는지 최근에 그런 이슈들을 좀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좀 길게 봐서 어떤 대세 상승했었던 산업들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차화정 말고 최근에 이제 상승했던 것들만 보게 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가 있나요? 반도체가 좀 떠오르죠. 반도체나 이제 반도체 장비,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장비 쪽으로는 뭐 테스나 원익 IPS 같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2만 1,000원에서 5만 5천원까지 상승했으니까 거의 한 250% 정도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죠. 기간은 한 1년 하고도 한 3, 4개월 정도 지나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반도체가 주도주일 때 이런 관련주들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최소한 이제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더라도 100% 이상의 수익률은 얻을 수 있었을 테고, 뭐 우리가 지금 뭐 부동산 같은 거 해서 지금 뭐 2억 벌고 3억 벌고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지금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서 만약에 10억을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투자를 했다고 치면은 1년 정도 만에 10억을 벌 수 있는 거니까, 저는 꼭 굳이 부동산을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 주식을 통해서도 그만큼의 큰 금액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도 보게 된다면은 신라젠 같은 경우는 2017년 4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거의 1년 채 걸리지 않았죠. 한 8개월 기간 동안에 11,000원에서 15만 원까지 올랐으니까 이거는 이제 10배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비록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주가가 상장됐을 때 가격으로 돌아왔지만, 아무튼 이 바이오가 대세 상승을 했을 때 이 엄청나게 큰 상승을 했고, 이것도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더라도 최소 100에서 한 200% 정도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었으니까 10억 정도 투자를 했다고 치면은 이것도 10억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론적으로만 따지는 거예요. 이때 만약에 내가 이 정도에서 투자를 했다면 이렇게 가정을 세워 보는 거죠. 자, 이제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죠. 이제 신라젠이 크게 올랐을 때 9만 원에서 이제 40만 원까지 한 4배 정도, 4, 5배 정도 크게 오르는 기간이 있었고, 자, 이제 2차전지도 굉장히 큰 그 랠리를 펼쳤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한 만 원대에서 맥시멈 이제 8만 원까지니까 기간은 2017년 4월부터 1년 넘게 좀 긴 기간 동안에 한 5배 넘는
그런 상승을 보였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이제 아시겠죠? 꼭 어떤 막 단기 급등하고 어떤 테마주를 굳이 해야 되나 싶어요. 저는 이런 주도주 같은 경우는 보통 최소 굉장히 약한 건지 100%에서 200%, 큰 거는 이제 500%까지 오르는 게 주도주의 일반적인 모습인데, 굳이 뭐 10%, 20% 이거 먹으려고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조금 꿈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목표 수익률을 조금 더 크게 갖고 있어요. 지금 저도 이제 실력이 부족하지만 이런 주도주를 선취매하신 분들은 쭉 끝까지 가져가서 700%, 뭐 크게는 막 800%까지 수익을 낼 수 있고, 여기서 만약에 뭐 작게는 1억에서 뭐 크게는 막 10억까지 들어갔다고 치면은 꼭 부동산 투자에서 몇 억, 한 5억, 10억 이렇게 버는 사람들 못지않게 큰 금액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금액적으로만 따지면은 3, 4년에 한 번씩은 꼭 오는 이런 새에서 3배에서 5배 넘게 오르는 빅사이클, 빅산업은 항상 발생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에서 잘하는 그런 산업들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나 5G 같은 것들이죠. 그렇다면은 굳이 미국 주식을 지금 투자를 할 필요가 있을까? 미국 주식이 지금 이제 나스닥이 8천인데 여기서 뭐 더 올라서 16,000으로 갈까?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생긴다는 말이죠. 이런 빅 산업, 빅 사이클이 나타났을 때만 투자를 해서 두세 배만 5년에 한 번씩 먹어도 지금 연으로 환산하면은 20에서 30%의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저의 주식 투자를 바라보는 패러다임이에요. 계속해서 매일같이 뭐 5%, 10% 이렇게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6개월, 1년 동안 긴 호흡을 가지고 있으면서 최소 50에서 이제 100% 수익을 내는 것이 저의 그 주식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저는 이건 이제 개인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관점을 가지고 이제 뭐 단타의 관점을 가지시는 분도 저는 충분히 그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KMW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수익률이 이제 58%로 단기적으로 한 몇 개월 안에 꽤 높은 수익률을 얻었죠. 지금은 이게 사이클이 끝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주도주를 한번 타게 되면은 이게 정말 주도주의 어떤 끝까지 최소 주도주는 쌍고점을 만들면서 끝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절대 주도주의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고, KMW 같은 경우도 지금 저점에서 한 7배 이상 올랐죠. 그래서 많이 오르긴 했지만 언제까지 더 오를지는 정말 아무도 몰라요. 주도주 신라젠 같은 경우는 뭐 15배, 약간 바이오는 사실 좀 다른 맥락이긴 하지만 15배 오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주도주의 끝은 정말 끝이 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것이 주도주의 특성이 같습니다. 자, 그래서 5G가 어떻게 이렇게 오르는 것일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요. 주도주가 어떻게 이렇게 크게 오르는 것일까? 이제 4G에서 5G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만 투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한두 달만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1년, 2년, 길게는 5년까지 진행되는 빅 사이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미국, 중국, 일본, 유럽 이렇게 전 세계로 넘어가는 글로벌 패러다임 시프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5G 장비주들이 관심을 많이 받고, 그거에 따라서 매출이 2배, 3배, 5배 이렇게 오르게 되는 이유입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르죠. 바이오는 정말 기대감 때문에 오르긴 했지만 지금에 와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글로벌적인 노령화 추세 때문에 이 바이오의 매출이 뭐 2030년에는 한 지금보다 한 10배, 20배 이상 갈 거다라는 어떤 큰 기대감이 있었단 말이야. 그런 기대감들이 이제 단순히 다른 어떤 작은 테마나 섹터들이 아닌 바이오 어떤 전체적인 섹터에 다 퍼졌기 때문에 이런 큰 기대감으로 15배 이상 상승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았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 자동차로의 어떤 글로벌적인 시프트가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미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상승에 대해서는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5G 초기처럼 10배, 20배에 가기는 좀 힘들다는 그런 약점이 좀 있죠. 그래서 이제 주도주가 되기 위한 조건은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첫 번째로 이제 국내에서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적인 변화여야 돼요. 5G가 우리나라부터 해서 이제 미국, 일본, 유럽 전 세계에 다 진행되는 그런 산업인 것처럼, 그리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죠. 유럽, 우리나라, 중국 모든 나라에서 2차 전지 그리고 이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글로벌적인 변화여야 그거에 대한 기대감과 꿈을 품으면서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어떤 기대감에 발 맞추어서 매출이 실제로 2배, 3배, 크게는 이제 5배 이상 증가가 눈에 찍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주가도 그거에 부응을 해서 같이 오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바이오 같은 경우는 약간은 예외가 있었죠. 그래서 바이오는 조금 특이한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세 번째로는 종목이 두세 개 정도밖에 없으면은, 그 섹터에 종목이 한 뭐 두세 개 정도밖에 없으면은 주도주가 되기 힘들고 어떤 하나의 큰 섹터를 이루어야 돼요. 바이오 같은 경우는 종목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엄청나게 많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종목이 꽤 많죠. 2차 전지도 많고 5G도 반도체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섹터를 이루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의 큰 섹터를 이루어야 주도주의 그런 모습을 띠면서 크게 치고 나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나 지지가 있으면은 정부의 정책에 반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원이 있으면은 더더욱 이제 주도주로서의 상승을 크게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주도주가 뭐가 될 것이냐, 좀 글씨가 이제 보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생각하는 후보로는 이제 계속 말씀드린 OLED, 그리고 이제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나 비메모리, 이런 섹터들이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좀 비교를 해봤어요. 어떤 산업의 크기라든가 이제 글로벌적인 투자가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보면은, OLED는 이제 한국과 중국에서 대규모 OLED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고, 매출이 이제 어느 정도 늘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아무래도 뭐 10배 이렇게까지 가진 않겠죠. 2배에서 3배 정도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근데 좀 제한점으로는 이게 어떤 장비 투자이기 때문에 한번 사이클이 이제 투자 사이클이 한번 오고 나면은 그 이후에는 이제 크게 급락할, 이제 피크 치면은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도 비슷하죠. 이제 5G라든가 데이터 센터의 대규모 투자가 진행이 되면은 반도체, 메모리 이제 반도체 쪽으로 수요가 크게 증가해서 매출도 이것 또한 두세 배 정도 증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고, 투자 지연이라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이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산업의 크기가 커지는 것은 당연한데, 이거는 조금은 다르게 매년 꾸준하게 20-30% 정도 상승을 하는 그런 섹터이고, 이미 기대감을 좀 받고 있는 게 약점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바이오랑 비메모리 같은 경우는 매출이 아주 당장에 나오지 않고 이제 먼 미래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섹터이기 때문에 주도주로 될 가능성은 조금은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이제 반도체가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주도주로, 최근에 앞으로 나타날 주도주로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 같고, 그 다음 OLED, 그 다음 2차 전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이건 정말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뭐가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어떤 적당한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가 정답인 것 같고, 이제 제가 결론 지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굳이 뭐 부동산이나 미국 주식 머리 아프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한국 주식만 잘해도 충분히 좋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부동산으로 3억, 5억 이렇게 버는 사람들도 있는데, 보면은 뭐 10억짜리가 13억 되고 뭐 그 정도예요. 물론 이게 큰 금액이긴 하지만 주식 투자로도 이 정도의 수익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식도 이제 3억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사이클을 타면은 이것이 6억, 10억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제 주위에 뭐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크게 수익 버신 분도 계세요. 제가 아직 이 정도의 수익은 벌지는 못했지만, 하나만 파자, 하나만 마스터하고 하나만 열심히 하자라는 것이 저의 어떤 투자에 있어서 어떤 모토고, 어느 시장이나 기회가 있고 저평가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현명한 투자자들은 그런 기회를 잘 찾아다니는 것이 어떤 정말 현명한 투자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이제 5G 그 다음 주도주가 어떤 것이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한국 주식에 대해서, 한국 주식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영상을 좀 마치고요.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